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천부경 하경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인중천지일, 아마 천부경 81자 중에서 이 인중천지일 글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종무종일은 이제 마무리하는 뜻에서 나온 용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시무실, 처음 일시무실과 일종무종일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인중천지를 말씀하신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 잠시 복습을 하고 다시 이어서 오늘 인중천지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중심 잡고 인중, 사람이 중심을 잡고 처신, 마음에 느끼는 것도 있지만 행동을 한다는 적극적인 표현을 써서 인간이 중심 잡고 시중을 한다든지 또는 윤집골중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천지가 하나 되는 그런 그 입장까지, 그런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그 천부경 시작의 의미가 여기서 이 문장에서 결론 지었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진리의 근원인 이를 깨닫느니라. 그래서 천지합덕,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의 그 합덕, 하나 되는 거, 그리고 천지와 사람이 하나 되는 거, 천지인 삼극이 하나 되는 그런 그 천부경 앞에 천지인에 대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그 관계를 요약 정리도 한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천지가 사람하고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국제관계, 인간관계나 국제관계가 힘들어지고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서, 이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서 불화, 불신 등 부정적인 시각들을, 또 이념적 편견, 그러니까 편견에 또 선입견, 이런 게 빠지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자 간의 불협화음, 이 부정적인 불협화음이 생기고 상대와 사이에 심령적 불안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게 현대인들의 하나의 그 과제이기도 하죠.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바로 불안 심리, 또 이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단견, 소견, 이런 데 우리가 집착하다 보니까 폭넓고 깊은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 양극화의 주범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중용의 재발견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동양 문화의 많은 성현들이 이 중용에 대해서 또 중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재발견, 재인식해서 오늘의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하나의 지혜로서 우리가 삼으면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순, 천자시대 이미 요순우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 인류 문화의 기본 근원을 형성을 해줘서 오늘날 21세기 또는 뭐 45세기 이런 그 역사, 장관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이런 천자들의 하늘 천명을 받고
정치를 펴고 문화를 창출한 그 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인, 고전, 고문진보 이 속에 다 그 옛 사람들이 완성된 사람들이 풀어놓은 사상 철학 이런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자가 중히 여겼던 네 글자 윤집골중 진실로 잡아라 그 가운데 중도, 중심, 중용 또는 중정을 잡으라 하는 이런 절대절명의 말씀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살기가 어렵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공자께서 가장 그 핵심을 말씀한 게 때에 알맞게 시중을 말씀하셨잖아요. 때에 알맞는 행동 또 사상 철학을 알고 살아라는 게. 그래서 40에는 불혹 혹하지 아니하고 50에 지천명했다고 해서 지천명 알지자 천명을 깨달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공자 말씀에 나의 도는 하나로서 그것을 깨었다. 이게 하나로서 그것을 깨었다. 모든 모든 진리를 진리의 근원인 하나로부터 모든 걸 꿰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공자님께서는 그 당시 천부경에 대한 학문을 공부를 하셨는지 또는 자득을 하셨는지 천명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 천명을 안다고 아무나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공자님은 50대에 천명을 알았노라고 한 걸 보면은 이미 천부경의 그 사상이나 철학을 체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자는 충소로 얘기했고 또 수제자 안자는 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공자님한테 물으니까 공자님이 극기복려라. 자기 사사로운 마음을 이기고 예로 밟아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자활 주충신하라. 이 충을 강조해서 충은 중심 아닙니까? 항상 마음을 중심을 잡고 또 타인에게는 진실된 믿음을 주는 신뢰감을 주는 행동을 하라. 이 충신 두 글자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이어서 이런 성인들은 왜 성인인가? 귀자와 입구자 또 임금왕자의 합으로 우리 형태 상인 정신세계와 인정 밑으로 입을 중심으로 물질을 왕답게 잘 소화시키고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 성인이다. 이게 뭐 성인이 타고난 게 아니라 자연 그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대로 생각, 행동에 옮기니까 성인이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보면 성군이 있었고 성왕, 또 성현, 성인, 성경, 또 성전, 성역 이런 그 아주 성스러운 의미의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의식 세계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런 칭호를 우리가 스스로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 한 단적인 얘기가 학문에서도 성학 10도 10가지 그림 성학을 위한 성학으로 도달하는 10가지 그림을 퇴계 이황선생이 만들어서 그 당시 선조대왕 선조임금한테 성군의 길을 가시는 것이 우리 백성과 우리 나라를 잘 살게 하는 첩경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성학 10도라는 그림을 병풍으로 만들어서 올렸어요. 임금한테. 그럴 정도로 이 퇴계 이황 선생의 그 학문 세계는 상당한 높은 경지에 갔다고 할 수가 있죠. 성인의 경지. 또
그 이후로 성학집요 율곡 선생 이 선생은 성학 편집할 집 요목을 편집해서 성학집요라는 또 책을 써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임금에게 훌륭한 군주가 되는 법을 정리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성학에 대한 당시 유학자들의 생각은 바로 공자를 비롯해서 또 그 넘어 천자, 요순우 시대 문무 주공까지 그런 그 성학의 계통을 이어가지고 도학을 후학들한테 보여주고 임금한테는 성학으로 송군이 되는 길을 알려드리고 제시를 했다는 거. 이게 우리 문화의 큰 유교 문화 조선조 500년의 큰 핵심 요소가 바로 퇴율 사상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실제적인 실천적인 그림과 책을 통해서 송군을 지향하는 그런 사상을 펼다는 거.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 지금 그 덕으로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폐도 1,000원짜리 이왕 이태계 선생의 그 유적지 도산서원 이런 걸 그리고 또 이 선생 율곡 오죽헌 그죠? 이걸 이제 사임당 fin시의 그 또 그림. 그다음에 세종대왕이 또 성왕으로서의 역할을 했잖아요. 한글 창제하고 천문 과학을 기술을 발달시켜서 추국이니 여러 가지 과학 기제를 만들었고 혼천이니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늘을 천문을 연구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시간에 맞게끔 살도록 그렇게 시계도 발명하시고 그 다음에 또 후에 5만 원권에는 사임당 신씨 우리 율곡을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주 그 참 성스러운 그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한 그런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늘 기리면서 지폐를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묘라는 것은 성균관에 가면 아직도 존재합니다. 대성전이라는 큰 현판이 있는데 그 안쪽에 보면 이 성묘라고 해서 성인을 모신 사당이라 얘기해요. 사당묘자 성인을 모신 사당이라고 해가지고 성스러운 그 신이 위패를 모시고 춘추로 석전대제를 모시고 또 매달 초하루 보름에 분양 상망 분양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정신이 아직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공자 맹자 공자는 이제 대성 문선왕 왕을 실제로 못했지만 그 추종을 받았죠. 원나라 때. 그래서 대성지성 크게 이룬 지극한 성인 문선왕이라는 그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모시고 또 분양을 지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아성공 다음 가는 성인이다 해서 아성공 공은 이제 그 공의 그 우두머리를 말하죠. 공 왕이 아닌 그 다음에 그 벼슬을 의미하죠. 아성공 이렇게 해서 공자 맹자가 이 유교를 세계적으로 펼친 그런 그 학자로서 사상가로서 인정이 되고 있는 거죠. 북경 국자감 대성전에 보면 이제 만세 사표라 해서 공자님을 높이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북경에 가면 국자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뭐 말하면 성균관이죠. 그 당시 인재를 배출하고 길르던 그걸 국자감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고려 때 국자감이라는 용어를 썼다가 다시 성균관으로 우리는 계속 유지를 해오죠. 그리고 공자 79대 종선 꿍취장 42살 또 맹자 76대 종선 멍링지 이런 분이 타이페이 민정국 부국장 등 일행 8명은 태계 이황의 묘소를 참배하고 태계 종택과 도산서원 한국국학진흥원을 둘러봤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퇴계 종손이시고 요게 이제 공자 후손, 맹자 후손 이런 분들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이제 퇴계 종택 앞에서 촬영한 기사가 다 있어요. 이만큼 아직도 공자 맹자의 후손들이 중국 땅에 살아 있고 또 우리 한국에도 많은 분이 살아 있어요. 고부공씨라고 해가지고 공자의 후손들이 이 땅에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황과 유인은 아주 영남을 대표하는 철학 유학자고 또 호남을 대표하는 기호학파의 또 총수라고 하는 율곡 이 선생 두 분이 다 같이 조선조 선조 때 큰 역할을 해가지고 쌍벽을 이루어가지고 많은 제자를 길러서 그 유학 정신이 아직도 우리 문화의 저변에 깔린 게 바로 선비 정신 아닙니까? 선비 정신 하면 바로 유학에서 꽃피운 그런 우리 독특한 우리 한민족의 정신 세계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늘 세계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젠틀맨십이라고 그러고 미국은 서부 개척사 개척 정신, 일본은 뭐 사무라이 정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특성은 뭐냐? 분말할 것 없이 선비 정신이라고들 다 공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그 학문 세계를 이은 분들이 바로 성균관 대학교 교수였던 민태식 교수, 또 유승국 교수, 유정동 교수, 안병주 교수 이 세 분은 작고하셨고 아직 안병주 교수는 이제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성균관 대학 입학해가지고 처음 공부를 배운 그런 교수님들이세요. 근데 이 민태식 교수는 동양문화연구소 창설 소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셔서 그 후학인 서정기 소장 때죠. 서정기 소장께서 선생을 기리는 문집을 내가지고 동양문화연구소에서 그 일대기를 문집을 내드린 그런 결과가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유승국 교수는 이제 우리 육아 철학과 동방 사상에 대해서 또 아주 깊은 폭넓은 그런 철학 체계를 갖고 또 많은 제자를 길렀죠. 이분도 그래서 한국정신문화원장까지 경력을 갖고 계시고 마지막에 이제 청양 모독사에서 면함 최익현 선생 그 101주기에 와서 축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면함사업 기념사업회 또 회장을 마지막으로 하시다가 한 10여 년 전에 작고를 또 하셨죠. 큰 우리 한국 철학계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입니다. 유정동 교수는 이제 우리 민태식 교수 박사를 이어서 2대 동양문화연구소 소장을 하셨고 그래서 또 유교의 근본 정신과 한국 유학이라는 저서를 또 남기셨고 우리 이제 안병주 교수는 이제 노장 철학을 강의하셨어요. 그 당시. 그래서 동양 철학의 체계와 인식이라는 책을 두꺼운 책을 또 남기시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저희 스승이자 또 올로 여셨던 이런 유학자님들이 우리 한국 유학 또 한국 철학, 동양 철학 전반에 큰 영향을 주어서 오늘날도 그 맥이 계속 이어져서 전국 대학교의 제자분들이 열심히 학문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여기 나온 게 이제 박종원 교수는 그 당시 서울대학 교수였는데 성균관 대학교에도 출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 강연 때 오셔서 강연을 하시고 그래서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이데거 유명한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하이데거가 나는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인도를 특히 좋아하는데 나의 모든 사생의 중심되는 무는 없을 무자 무는 바로 천부경의 무에서 왔다. 천부경을 가르쳐 달라 하고 이제 박종홍 박사한테 말씀을 하니까 그 당시 박종홍 박사가 우리 천부경을 접하지 못하셨어요. 주로 서양 철학을 하셨기 때문에 동양 철학에 이제
그 당시는 천부경을 논할 그런 입장도 못 됐고, 그래서 그런 그 고사를 고백을 하신 그 기사가 나는데, 그 이후에들 이제 천부경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우리 성균관대학 또 서양 철학과 교수로서 김여수 교수를 한 분이 또 분석 철학에 또 밝으셔가지고, 그 당시 제가 또 이 분석 철학을 배우면서 서양 철학에 대한 그 지혜를 또 많이 습득을 했죠. 그다음에 이지영 교수라는 분은 또 맹자 철학에 또 밝으셔서 맹자와 순자의 그 성선설과 성학설 그 비교 논문을 쓰신 분인데, 한문학과 교수로 유학 발전에 또 기여를 하셨고, 김형효 교수라는 분은 또 현상학 개론을 또 해서 서양 철학과 교수로서 이 사회 변화 현상에 대한 또 아주 예리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현상학계에 또 아주 큰 역할을 하셨고, 언론인으로서 오종식 선생, 아주 그 원로죠. 오종식 선생은 사회학 개론을 또 하셔서 제가 대학교 때 청강하면서 많은 공부가 된 그런 분들을 일단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동양학을 전공을 했지만 부전공으로 서양 철학을 했기 때문에 이 서양 철학에서도 많은 지혜를 제가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라디오 청취를 주로 많이 했는데, 이 당시 혼돈 시대의 철학 삼총사라 해서 안병욱 교수, 김태결 교수, 김형석 교수 이 3인이 방송에 주로 나와서 우리 인간의 도리, 윤리, 철학 그 강좌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젊었을 때 청취한 그런 기록들이 그 테이프들이 아직 그득하게 있는데, 이 말씀들을 듣고 제가 생각할 남보다는 좀 이게 깊이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안병옥 선생의 이상의 별을 바라보며 이 책은 아직도 소장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다 해놓고 한자 풀이를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많은 영향을 또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령 교수 얼마 전에 작고하셨지만 흙 속의 저 바람 속에라는 또 책을 저수를 써서 서양 문화를 아주 그 예민한 필체로 소개를 해서 서양 문화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던 책이고, 또 많은 역할을 했죠. 문교부 장관까지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이제 우리 내 또래 이제 학자로서는 다 아시는 김용옥 교수의 그 또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용 인간의 맛, 왜 많은 저서가 있는데, 이분은 동서양을 아주 다 섭렵을 해서 학문의 세계를 거의 뭐 종교, 기독교, 불교 다 섭렵을 해가지고 아마 이 시대가 나온 아마 그 최대의 학자요 철학자라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이 또 이런 책을 또 내시는 바람에 독서를 통해서 자극이 됐고 또 많은 영감을 저도 얻고 도움이 됐는데, 여기 이제 제가 서정기 제 30대 성균관장 새 시대를 위한 대학 중용 예우는 책을 내신 이후로 제가 청년유대 활동을 하면서 직접 회장으로 모시고 또 연구소에 또 나가서 연구소 소장님을 또 제가 간사로 또 실장으로 나중엔 부소장으로까지 모시면서 가장 가까이 모시는데, 이분의 그 저서가 47권이에요. 47권이고 특히 오경오소를 역주를 해가지고 그 책을 교정을 보면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아까 교수님들한테 훌륭한 교수님들이 있었지만, 제가 대학 시절에는 그 위술령, 계엄령, 비상사태 막 이래갖고 조금 공부하다 말고는 데모에 나가고 막 그래갖고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족함을 우리 소장님, 선배죠, 대학교 선배도 되시는데, 이분을 만나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유학에 대한 정수는 우리 서정기 선생한테 배워서
최근에 또 이 오경오서를 보니까 왕도하고 태도 이걸 아주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그 관계를 해주신 바람에 제가 사실은 천부경을 공부하게 되고 천부경 해설을 감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음 시간에 일종무종일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